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데이터베이스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기초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라는 건데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기 전의 상황을 우리는 파일 시스템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얘는 각 응용 프로그램마다 별도의 데이터 파일을 유지하는 시스템이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인사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또 고객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또 회계 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많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쓰는 이제 직원들에 대한 정보가 같아요. 홍길동,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러면 인사 관리에서 쓰는 데이터의 파일이 있겠죠. 고객 관리에서 쓰는 데이터 파일이 별도로 있는 거죠. 회계 관리에서 또 쓰는 데이터 파일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같은 거예요. 홍길동, 이름, 주소, 전화번호, 홍길동, 이름, 주소, 전화번호, 홍길동,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갖는 거죠. 이런 방식이었다 그거죠. 프로그램마다 같은 데이터를 쓰더라도 각각의 별도의 데이터 파일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내용의 데이터가 여러 파일에 중복되어서 저장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장 공간에 대한 낭비가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저장 공간의 낭비 그쯤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은 이게 이제 회사가 큰 경우에는 명단이 일단 많은 거고 한 해의 명단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년치 명단이 이렇게 이제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회계관리, 인사관리, 고객관리만 예를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많습니까? 거기서 이제 많이들 중복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장 공간에 대한 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낭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고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홍길동의 전화번호가 010-1111-1111이었는데 이제 핸드폰 번호로 바꿨어요. 그러면 모든 관리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일을 다 바꿔야 되는 건데 인사관리에서는 바꿨는데 깜빡하고 고객관리도 핸드폰 번호를 잘 바꿨어요. 네, 그런데 깜빡하고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안 바꾼 거예요. 그럼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전화번호가 여기서 하고 다른 거죠.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게 진짜지? 이렇게 되는 거고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무결성이다. 그럼 여러분이 뭐를 생각해 주면 되냐면 정확성이라는 걸 생각해 주면 돼요.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과 데이터가 서로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름이 이제 세 바이트, 세 글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이제 다문화 과정이 많이 나오면서 이름을 한 10글자로 해야 되겠어요. 구조가 바뀐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 파일에 종속적이었어요. 이 종속적의 반대는 이제 독립적이 됩니다. 파일의 구조를 변경을 하게 되면 응용 프로그램도 같이 변경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또 병행 처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인사관리에서 A, 여기서도 A, 여기서도 A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A는 A 더하기 10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사관리에서도 이걸 해야 되고 고객관리에서도 해야 되고 할 때 이 값이 변화가 되었는데 변화된 값을 가지고 고객관리는 A는 A 곱하기 1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행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할 때 문제가 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시스템에서 이제 정말 문제점이 뭐였냐? 중복의 문제, 일관성, 무결성, 또 종속성, 병행 처리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람들이 또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것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특정 조직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유해서 사용하자. 그래서 통합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정보를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다 모아놓고 자, 필요하다. 인사관리에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접속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꺼내서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고객관리에서도 이제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또 여기 접속해가지고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한 군데서 모아놓고 관리를 하면서 여러 사용자가 공유해서 사용을 하자라는 개념이 데이터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들을 모아놓은 거죠. 어디에서?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자, 데이터 좀 주세요. 또는 뭐 40세 이상의 서울에 사는 남자의 명단만 보여주세요. 이런 명령어들을 이제 내려야 되겠죠. 그 명령어들을 우리는 이제 DBMS다라고 해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한 군데다 모아놓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가져다 쓰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된 데이터예요. 그래서 중복을 최소화해서 데이터들을 이제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고 저장된 데이터예요. 막 종이에 끌적끌적 해놓은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저장 장치에 수록된 데이터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 데이터예요.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쓸데없는 자료가 아니라 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다라는 것이고 공유 데이터입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는 자료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발급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가야 되죠. 나는 근무 중인데요. 내가 뭐 반차를 꺼내든지 쉬는 시간을 꺼내가지고 또 상사분한테 열심히 이제 이야기를 해서 또 이제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가지고 등본을 하나 떼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인터넷이 발달이 되어서 내 주민등록번호가 주민등본이 보관된 DB에 접속을 해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뽑아주죠. 그 순간에는 뭐 100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되고 1000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실시간 처리에 응답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내용에 의한 참조예요. 원칙상으로 컴퓨터에 뭔가가 저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메모리가 있으면 이 메모리, 예를 들어 100번지에 홍길동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에도 몇 번지에
홍길동의 전화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100번지에 있는 데이터 보여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홍길동 좀 보여줘. 홍길동의 전화번호 좀 보여줘. 그래가지고 홍이라는 글자 하나만 쳐도 샥 나오죠. 그러한 게 내용에 의한 참조예요. 그래서 주소에 의한 참조가 아니라 내용으로 참조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공유가 가능해요.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보기만 하는 것은 계산에 참여하지 않고 보기만 하는 것은 이제 동시 공유가 가능한 거고요. 네, 계속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신입사원 들어왔어요. 그럼 추가해야 되죠. 퇴직사원 발생했어요. 그럼 삭제 작업 일어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또 제 핸드폰 번호 바뀌었는데요. 갱신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한 자료를 유지를 하고 항상 최신의 데이터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고 또 관리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삽입해 주세요. 삭제해 주세요. 뭐 조회해 주세요. 갱신해 주세요. 이런 이제 명령어를 내릴 때 필요한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용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자료를 잘 편리하게 또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DBMS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DBMS는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을 관리하고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럼 DBMS는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똑같은 냉장고지만 삼성 냉장고, LG 냉장고 이렇게 다양하듯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DBMS의 종류는 매우 많아요. 자, 그 중에서 액세스도 있고 SQL도 있고 MySQL 또 오라클 다양해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상황에 맞게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하면 돼요. 자, 여러분이 컴퓨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윈도우즈를 쓰고 어떤 사람은 맥을 쓰듯이 또는 휴대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어떤 사람은 아이폰을 쓰고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의 상황에 맞게 DBMS를 선택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데이터가 이제 잘 모여져 있는 곳이죠. 그러면 이제 DBMS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 또 사용자들이 여기에 접속을 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 가지고 해당된 작업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데이터베이스란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관계에 대한 집합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 DBMS다라는 것은 뭐였어요?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에 대한 집합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중에 이 DBMS 종류가 많은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이제 볼 거냐면 액세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액세스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여기서 파일, 홈 이런 이제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그룹에 대한 이름이고 이제 여기가 이제 해당되는 이제 명령어가 돼요. 그래서 탭의 그룹의 명령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진행할 수가 있고 메뉴가 이제 여기 이제 리본 메뉴가 되는데 어느 하나의 탭 예를 들어서 홈 탭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있는 리본 메뉴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더블 클릭을 하면 리본 메뉴가 나왔다가 라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쿼리가 있고 그 다음에 폼이 있고 보고서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고 이제 각각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만들기 명령어를 이용해서 각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액세스가 이제 왜 사람들이 좀 혼돈된다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테이블을 가지고 쿼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테이블과 쿼리 둘 중에 하나를 이용을 해가지고 폼을 만들고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스가 뭐죠? 소스는 가장 기본적인 소스는 테이블이고 테이블 두 개, 세 개를 이제 서로 엮은다든지 자기가 이제 추출하고자 하는 어떤 계산식에 들어간다든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우리는 이제 쿼리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가 잘못되면은 쿼리의 결과도 다르죠. 이걸 원본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또 원본으로 해가지고 뭘 만들어요? 폼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 또 원본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테이블에서 이제 뭐 오타라든지 또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은 데이터를 넣었다든지 좀 희한한 데이터를 넣었다든지 그러면 쿼리의 결과도 달라져 버리고 폼의 결과도 달라져 버리고 보고서 결과도 이렇게 달라져 버리게 돼요. 연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테이블을 작성을 할 때 여러분이 이제 신중하게 작성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테이블 한번 구경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건 이제 우리는 필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데이터가 있다. 따로따로 테이블이 지금 두 개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럼 이런 테이블을 이제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결을 해서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지고 또 이제 조건도 막 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보너스를 더해가지고 급여 계산을 해야지 그러한 작업들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쿼리가 돼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직접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관계 설정을 해서 쿼리를 이제 만들 수가 있죠. 쿼리는 하나의 테이블로만 구성될 수도 있고 두세 개의 테이블로도 구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폼은 이제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폼은 우리가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화장품 가게를 오픈해야지 라고 하면 이제 고객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 핸드폰 번호 뒷자리 좀 입력해 주세요. 그럼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입력을 하면 그 뒷자리가 포함된 명단을 다 보여주게 되죠. 그럴 때 어떻게 쉽게 입력하면 사용자가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까라는 것에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제 폼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표시형이죠.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용도고 보고서는 이제 보고하기 위한 용도, 통계 작업을 하기 위한 거예요. 뭐 반별로 어떤 통계를 낸다든지 학년별로 통계를 낸다든지 학교별로, 자, 뭐 시도별로, 분기별로 이런 여러 가지 통계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고서다라고 하고 일반적인 이제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으로 갖춰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 뭐를 만들어요?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래서 테이블을 만들어요. 그럼 테이블과 테이블을 이제 섞어가지고 뭔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위해서 뭐 김씨만 뽑아주세요.
이렇게 뭐 상여금이 150만 원 이상인 사람만 뽑아주세요. 이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쿼리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관계에서 연결 작업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폼이나 보고서는 테이블이나 쿼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자신만의 이런 모양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컴퓨터 화면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다음 이제 통계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높으신 분들한테 보고를 할 때, 반별로 통계는 이렇게 나왔고요. 가장 뭐 우수한 학생은 빨강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올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룹화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 기억을 할 것은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가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또 폼이나 보고서의 디자인 설계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없는 내용을 보고서에 이제 표시하고자 할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쿼리에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고에서 이제 원본을 뭘로 할 거냐, 뭐 A라는 쿼리에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 좀 복잡하면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겠군. 테이블이 잘못되면 뒤쪽도 모두 잘못이 생기니까 테이블이 좀 단순하지만 오류 없이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되겠군.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